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전에 AWS 관련돼서 호스트에서 AWS 관련된 설정을 하고 그거를 도커하고 도커 컨테이너에서 공유를 해서 같은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AWS CLI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AWS CLI도 공유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AWS CLI를 공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 도커가 프로그램을 격리하려는 건데 지금 저희는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형태로 어떻게 계속 흘러가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분투에서 이거를 AWS CLI를 인스톨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도커는 우분투가 아니고 다른 거 여러 가지 설치가 될 수 있잖아요. 리눅스 계열, 여러 리눅스 계열이 설치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 AWS가 리눅스 계열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인스톨 패키지가. 그래서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마 대부분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OS 버전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안에 코어하게 있어야 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알파인이라는 버전 있죠. 자, 이 알파인 버전에서는 AWS CLI가 정말 잘 안됩니다. 네, 저거 설치하려면 알파인에서는 잘 안돼요. 공유 자체도. 그리고 설치도 안돼요. AWS CLI를 설치를 해서 하는 것도 사실 잘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결론은 알파인을 쓰지를 않을 거고요. AWS CLI를 설치를 하려면 다른 거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인가 여기 루트 보이시죠? 여기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거예요. docker exec. 자, 도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려는 겁니다. API 서버 컨테이너. 자, 이게 알파인이기 때문에 배시가 없어요. 그래서 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cd. 자, ls 해보시면 이 루트죠. 자, AWS 깔려있는 거 보이시죠? 공유가 돼 있죠. 이렇게 공유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거를 저희가 유저 로컬 빈 AWS라고 그래서 여기 위치 보이시잖아요. 저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CLI가 존재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저희가 볼륨을 연결을 해놨으니까 저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 저희 이름을 DSR 로컬 빈까지만 들어갈게요. 사실 저 AWS는 제가 좀 잘못됐는데 mkdir이라고 해서 dir 만들듯이 했는데 dir 디렉토리가 아니에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AWS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심볼 링크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AWS는 윈도우에서 보면 바로가기 아이콘 아시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라고 좀 하겠지만 굳이 윈도우 사용자가 이용하려면 이해를 하려면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WS가 유저 로컬 AWS CLI v2 current bin AWS로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빨갛게 되어 있다는 거는 저걸 저희가 볼륨 연결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컴플리터라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유저 로컬 해서 AWS CLI까지 연결해주면 될 것 같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걸 한번 연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이 될까요? 실행 안 됩니다. 저기에 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연결해줘도 실행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건데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도커가 저 심볼 링크를 인식을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설사 인식을 한다고 해도 저게 실제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OS 시스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AWS가 실제 설치된 것하고
그게 공유해서 그냥 파일만 사용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실행이 안 되고 에러가 날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요건 포기하고 AWS CLI를 그래도 도커 안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해야겠죠. 기존에 저희 프로파일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자, 요건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고 이쪽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삭제를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 AWS 요거 삭제하시고 이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 여기 긴랩 CI/CD에서도 관련된 것들을 삭제를 할 겁니다. 파이프라인 에디터에 가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죠, 볼륨. 삭제해버리고 여기에서 코드 자체도 수정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커밋 안 했네요. 잠시만요. 커밋하고, 자, 리파지토리로 이동해서 여기에서 도커 파일 열고요. 이거를 에디트 할게요. 에디트 파일. 자, 그리고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삭제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커밋 체인지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빌드를 다시 해야겠죠. 여기에서 CI/CD에 올려져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여기에서 빌드 할 거예요. 그래서 도커 빌드를 실행을 할 겁니다. 이제 빌드가 다 끝난 상황에서 제가 다시 도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AWS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는 예전에 아까 이렇게 있었죠. 유저의 로컬에 빈 들어가 보시면 원래 AWS 관련된 게 있었으나 지금 없죠. 자, 볼륨 만들지도 않았고 연결하지 않았으니까, NKDIR로 만들지도 않았고 연결 안 했으니까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알파인 3.18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업데이트에 의하면 AWS CLI 버전 V2는 기본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APK add CLI만 실행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다음 대에서 다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하면 원래는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 ASP.NET 알파인의 문제인지 얘들이 이야기한 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2023년 7월 1일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실은 돼야 되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APK add AWS CLI라고 하면 일단 다운로드는 해요. 다운로드하고 설치도 합니다. 자, 177메가고 84 패키지가 깔렸어요. 자, 이 상황에서 AWS 실행하면 되죠? AWS, 자, 버전 한번 제가 해볼게요. 돼요. 자, 버전도 제대로 나오죠? 2.13, 파이썬 3.11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AWS 컴피규어 하고 리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페일러 나죠? SSL 페일러 납니다. 자, 이거 해결이 안 돼요. 혹자는 파이썬 관련된 에러라고 해서 파이썬 관련해서 깔아주면 지원이 된다 라고 하고, 혹자는 오픈 SSL에 대한 문제니까 오픈 SSL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결국은 이미지만 더 커지고 알파인 이미지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1기가가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작업인가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이 방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자,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밀어붙여야 될 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알파인에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는 AWS CLI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 원래 AWS CLI를 사용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굳이 알파인에서 꼭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ASP.NET 관련된 알파인이 아니고요, 파이썬 3에 대한 알파인 버전이 있어요. 네, 도커 파일에 파이썬 3 알파인을 풀 해오시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AWS CLI를 설치하시면 정상 동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거기에 ASP.NET 관련된 런타임을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1기가 넘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네, 굳이 이게 의미가 있는 작업인지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든 다 해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실제적으로 이 ASP.NET에서는 동작을 안 하고요. 이미지만 엄청나게 커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NET에서 이걸 사용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면요. 저희가 지금 요거 받았던 거 있죠. 요 API 서버 요 녀석에서 수정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할 거냐면 여기 ASP.NET 7 보이시나요? 알파인? 자, 요거 알파인 아니고 자, ASP.NET 7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런 할 때 자동으로 AWS 관련된 CLI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밑에다가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설치할 거예요. 우분투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업데이트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해도 되는데 어차피 깃랩에서 저 코드를 수정할 수 있으니 저는 깃랩에서 그냥 바로 수정을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코드로 가셔가지고 리파지토리에서 도커 파일 보이시죠? 자, 요 녀석 다시 edit 싱글 파일 하시고요. 자, 요 부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추가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커밋 체인지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언제 끝났을지 이제 파이프라인 에디터에 수정사항이 있을 수도 있죠. 파이프라인 에디터도 뭔가 바꿔야 하나 한번 파이프라인 에디터 쪽으로 수정사항이 있을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수정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이게 알파인이 아닌 일반 우분투에다가 실행을 하려는 거라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근데 도커 파일에서 저희가 하나 빼먹은 것 같아서 잠깐만요. 도커 파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시 도커 파일에서 뭔가 빼먹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저 env 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env 세팅이라는 게 뭐냐면 요 카피 밑에다가 이렇게 자 대비한 계열이고 non interactive라고 해서 이거 자동으로 요 우리가 Y 프롬프트를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자동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빌드를 할 거예요. 자, 파이프라인 가셔가지고 이 녀석 정상 등장하는지 자, 다시 도커 빌드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거를 조금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sh 아니고 배시로 바꾸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알파인이 아닌 기본 우분투 OS로 대비한 계열의 우분투 OS로 하다 보니까 배시로 하셔야 돼요. sh 하면 에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빌드하고 이 파이프라인에서 다시 실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고 지금 다시 리파지토리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게 이 API 서버 안쪽에 entrypoint.sh 들어오셔가지고 이 빈 원래 sh인데 배시로 바꿔주시면 돼요. 혹자는 그냥 sh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빈 배시로 하셔야 될 거예요. 안 하면 또 이 entrypoint.sh를 찾지 못한다고 막 나오는 그런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 에디터에 가보시면 여기는 여기 이쪽만 조금 수정해 주시면 돼요. 특별한 건 없어요. 이쪽은. 그리고 나머지 뭐 변경될 거 없고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빌드해서 실행을 해 주시면 제가 일단 지금 우분투로 연결을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이거의 API 서버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API 서버 컨테이너라는 애가 있는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API 서버라고 이미지는 있고요. 이 뒤쪽에 컨테이너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exec 다시 it에서 API 서버 다시, 그리고 뒤쪽으로 아까 제가 배시라고 들어가라고 했죠. 배시라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는데, 자, exit 한번 하고 다시 sh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네, 되더라고요, 둘 다. 저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됩니다. ls-a 해보시면 나오죠. 자, cd에서 이거는 제가 조금 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ex 피하고요. 자, docker exec 해서 bash로 들어갈게요. bash로 들어가면 이렇게 정확하게 pwd 같은 형태로 볼 수도 있고,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해볼게요. cd하고 그냥 엔터 쳐서 홈으로 가고요. ls-a 해보시면 이런 거 있죠. 자, AWS CLI가 되는지 실행해보시면 AWS 커맨드는 됐고요. 아까 여기까지는 됐죠. 자, 버전 나오고요. 안 됐던 부분이 컴퓨겨 하고 리스트 하는 부분이에요. 자, 리스트 나오죠. AWS, 그리고 다시 S3에 렉스 해보시면 워킹 네임도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이 될 거예요. 자, 이게 그 알파인이 아닌 일반적인 그 ASP.NET 풀 런타임 이미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마 우분투 기반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EXIT에서 이미지 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미지스 하시면 자, 이미지 나오고요. 이미지 크기가 나와요. 자, API 서버 보시면 1.02GB 나오죠. 아마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게 정상일 겁니다.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API AWS는 778MB 나오는데 저거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 API AWS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번들 EF 번들 파일 있죠. 그거의 사이즈를 줄였어요. 그게 250MB 정도 될 건데 계산해 보면 1.02 정도 되죠. 네, 1.5 저기 더하면 1000 얼마가 되니까 1.02기가 정도 될 겁니다. 그 번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파일 안에 시드, 그러니까 베이스 컨텍스트.cs EF 프레임워크에 그 시드 데이터를 넣었거든요. 근데 시드 데이터를 넣고 나서 저 EF 번들을 생성하면 번들의 크기가 한 34메가에서 한 250메가까지 뛰어요. 네. 셀프 컨테이너를 안 해도 그런다는 거예요. 노 셀프 컨테이너를 해도 그렇게 한 250메가 정도까지 그렇게 튑니다. 그래서 저는 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시드 데이터는 EF 코어에서 만약에 EF bundle.exe 만들어서 할 거면 만드시 않는 게 좋아요. 그냥 program.cs에서 시드를 직접 넣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작업한 거 다시 정리를 한번 드리면 도커 컨테이너에서 AWCLI를 호스트하고 공유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AWS의 프로파일이나 크레덴셜을 공유해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AWS의 CLI 자체는 공유를 할 수가 없을 거고 누군가 아마 공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능력자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한다고 해도 도커를 격리한다는 입장에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프로파일하고 크레덴셜까지만 하는 게 최소한의 도커 사용의 권장 사항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또한 ASP.NET 알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커 AWS CLI를 설치를 할 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인 기준으로는 CLI를 설치하면 별로 권장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미지가 점점 커진다 그랬죠. 여기 1.02GB 나왔죠. 근데 이것보다 더 커질 거예요. 그거 어차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괜히 막 고생하면서 이것저것 깔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도 나는 알파인 가지고 작업할 거고 알파인 저 사이즈
줄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건 지금 1.02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예요. 778메가 정도만 될 거예요. 줄일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되시면,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에 파이썬 3 기반으로 한 알파인이 있어요, 이미지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AWS 까시고 CLI 까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NET 사용해야 되니까 ASP.NET 런타임을 저기에다가 저 레이어 위에다가 또 올리시면 돼요. 설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